안녕하세요, 덕찬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연예인들 뉴스로 시끄럽죠. 승리, 정준영, 황하나와 박유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 터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기억도 안 나는데요. 특히나 이 마약 관련 사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쯤이었나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모 성형외과 가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라는 기사가 돌았었고, 얼마 전에는 20대 모 간호사가 팔에 주사가 꽂힌 상태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 선생님이 20대 애인한테 프로포폴을 놔주다가 여성이 사망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할리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마약일까요? 법적으로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마약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마약이랑 마약류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 2조 1호를 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마약은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재배되는 것들이에요. 코카인, 양귀비, 아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화학물질 합성으로 마약 효과를 내는 약품들이 개발이 됩니다. 재배가 아니에요. 과학 실험실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주로 요즘 데이트 약물이라고 문제가 되는 GHB나 프로포폴, 필로폰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약들이죠. 이런 약물들이 잘 쓰면 물론 의학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마약 특유의 중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약품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마약류라고 따로 함께 묶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프로포폴 등을 오남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 유래가 아니라 합성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마약이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지금 어딘가에서도 어딘가 마약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콜롬비아 마약상도 아니고 이런 거 다 알기도 어렵고 알려고 하면 사실 머리 아프죠. 하지만 다 같은 마약류라고 해도 작용 효과는 모두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약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황하나 씨가 했다는 필로폰하고 모 성형외과 선생님이 놔줬다는 프로포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필로폰과 프로포폴, GHB 알기 쉽게 딱 세 가지만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필로폰은 제일 대표적인 각성제예요. 대표적인 마약류로 뽕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필로폰이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필로폰을 발음하면 히로뽕이죠. 그래서 히로뽕, 필로폰, 뽕쟁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피로회복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맞으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2차 대전 때 병사들 잠 안 자고 싸우게 하려고 나치 독일이나 일본에서 무분별하게 이걸 맞춰가지고 병사들을 싸우게 했다고 하죠. 쉽게 말해 스팀팩입니다. 근데 이걸 맞으면 기분도 엄청 좋아지고 성욕도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더 큰 쾌락을 찾아서 찾다가 필로폰을 하는 거죠. 영화 독전을 보신 분들은 고 김주혁 배우랑 진서연 씨가 필로폰 맞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딱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로폰은 적발됐을 때 애인끼리 같이 적발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 남녀가 걸리거나 조폭이 연루된다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로버트 할리는 어떻게 된 거야? 한편 프로포폴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이건 맞으면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건 마취약으로 개발된 약품인데 보통 전신 마취할 때 먼저 이걸 써서 의식을 잃게 하고 다른 약이랑 가스를 써서 추가적인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마취약품들이 불유쾌한 기억들을 남기는 약품들이 많거든요. 간혹가다 예를 들어서 케타민 같은 약물이 있는데 이건 깰 때 불유쾌한 기분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체 이탈이라든지 환각, 이상 감각 같은 뭐랄까 가위 눌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주니까 나중에 기억이 나서 좀 좋지 않겠죠. 근데 프로포폴은 투여를 하면 나른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것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억을 잃게 하는 약물을 주면 좋은 기억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할 때 제일 먼저 프로포폴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치료 목적으로 우연히 프로포폴을 접한 분들이 이런 기분 좋아지는 반응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단순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병원에 재방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래에서 시술 받는데 보톡스 하나 맞는데 썰을 풀어요. 저는 주사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수면 마취를 좀 해달라.
뭐 프로포폴을 맞아야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경험 있는 의사들은 딱 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의사들은 거절을 하죠. 뭐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뭐 프로포폴 자체를 안 써가지고 그런 환자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잡설이 길었는데 프로포폴 이건 맞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푹 자려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수면 장애나 뭐 힘든 사람들은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맞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저도 옛날에 수련회 할 때 하도 힘들고 이러니까 수면의 질도 안 좋고 이렇잖아요. 막 쪽잠 자고 푹 잠들지도 못하고 이러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포폴 맞고 한 4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프로포폴은 적발되면 연인 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족폭이 연루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투약자 혼자서 자다가 뭐 걸렸다든지 놔준 사람이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둘 다 뽕냥이에요. 마약 사범이고 뭐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겠죠. 하지만 좀 알고 보게 되면 쾌락 때문에 뽕 맞고 흐느적거린 거랑 혼자 자고 싶어서 맞았다가 뭐 자고 싶어서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걸린 거랑 이게 죄질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뭐 둘이 형량이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판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둘이 조금 좀 다르긴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악당들은 이 정준영 놈들입니다. 이건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앞에 필로폰이나 프로포폴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진 않았어요. 뭐 스스로 즐기려고 최소한 약 맞는 본인 자체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한 것들인데 이거는 뭐 인지하지 못한 여성들한테 GHB, 뭐 약칭 물뽕이죠. 뭐 GHB나 미다졸람 같은 거를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해놓고 뭐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취제들이 전향성 기억 상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깨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잃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깨고 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그 피해 여성이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크겠어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도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맞기도 하고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 이게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제 그때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뭐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서 깨보니까 3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오후에 제가 깨고 나서 병동 드레싱을 한번 돌았어요. 그날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그 전날 오후에 했던 드레싱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품 써가지고 드레싱 했는지 뭐 그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내시경 끝나고 나서 한 드레싱이. 여러분 절대로 내시경 하시고 나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물들은 진짜 위험한 것들이라서 전문 의사들이 꼭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이번 실제로 강남 성형외과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승리, 정준영 이번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약을 먹여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사망한 여성이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정말 천운이에요. 운이 좋아서 인명사고가 없었던 거지 진짜 피해자 여성 중에 사망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고 막 먹이는데도 사망사고가 안 나는데 우리 전문의쌤이 주사 놓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건 이게 왜 그랬을까? 그냥 제가 소설 한번 써보면요,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원래 기름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에 녹여서 써야 됩니다. 피에 넣으면 피는 당연히 물이니까 물에 잘 안 섞이겠죠. 그래서 보통 대두유나 뭐 계란 인지질 같은 물질을 섞어가지고 같이 녹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유 때문에 흔히 우유 주사라고 하죠. 프로포폴 주사가 뽀얀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프로포폴이 사실 잘 상합니다. 이 대두유랑 계란을 섞어서 만들었다는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겠어요. 뭐 원칙적으로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뚜껑을 따면 6시간 안에 다 써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개인 병원에서 프로포폴 쓰다 보면 조금씩 남아요. 근데 또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좀 아깝단 말이죠. 또 이게 또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폐기할 때도 다 사진 찍어서 몇 미리 폐기했다, 누구한테 썼다 이런 기록까지 다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기도 한 약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아마 이 원장님이 병원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집에 와서 좀 싸워가지고 애인한테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이 좀 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해도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유 상한 거 색깔 보면 딱 아십니까? 그 결과 뭐 투여해놓고 어디 뭐 나갔다 왔더니 뭐 폐혈증으로 사망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계란 알러지 같은 게 있어도 사실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라면 미리 알았겠죠. 뭐 용량을 과다 투여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하면 지금까지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여자한테 투여해서 강간했다는 이 정준영 승리가 사실 최고 나쁩니다. 그 다음이 황하나 박유천, 뭐 성형외과 원장님이나 뭐 프로포폴 맞으셨다는 우리 이부진 누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포폴 투여한 사람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고 마약류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모두 다 같은 뽕쟁이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죄질의 차이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